안면거상의 수술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듀얼 플레인 수술 방식과 딥플레인 수술 방식 어떤 게 최선인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테일러 성형외과 타구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안면거상의 수술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듀얼 플레인 수술 방식과 딥플레인 수술 방식, 요즘은 환자분들이 이런 걸 또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술 방식이 어떤 게 최선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가끔 상담 오는 분들 중에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라 오늘 준비해 보았으니까 안면거상 수술 방식에 대해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테일러 탁! 사실 이 문제는 아직도 어떤 한 방법이 최고다 라고 완전히 의견이 합일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번 주에 있었던 안면거상 학회에서도 듀얼 플레인으로 발표하신 분이 미국에서 오셔서 듀얼 플레인이 제일 좋다 이렇게 또 발표하셨고요. 또 어떤 학회에 가면 저는 딥플레인이 좋다 이렇게 또 발표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종종 딥플레인이 더 최신이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사실 요즘 하는 복합 딥플레인 스마스 이전에 다른 형태의 딥플레인 스마스도 있었으니까 이게 듀얼 플레인에 비해서 어떤 게 더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의견은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수술을 해나가면서 어떤 경우는 듀얼 플레인에 가깝게, 또 어떤 경우는 딥플레인에 가깝게 이렇게 수술 방법을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쓰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환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그림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모 학술지에 나와 있는 그림 비교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익스텐드 스마스, 즉 듀얼 플레인 스마스 수술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요즘 하는 컴포짓 플레인, 즉 딥플레인 중에 또 복합 딥플레인이라는 수술법입니다. 자, 차이점을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 피하층 박리가 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마스 박리가 또 따로 이만큼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피하층 박리가 최소한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스마스 박리만 진행을 해서 앞으로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어쨌든 간 큰 광대근과 작은 광대근이 보일 정도로 이 광대 근육 주변에 유지인대가 박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유지인대를 박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유지인대를 박리하기 전에 위에 피하지방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조금 달라지고요. 또 알륜근이라 그래서 눈 둘레 근육을 갖다가 절개를 넣어주느냐 넣어주지 않고 위에 피하지방층만 따로 들어주느냐, 이게 조금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장점 비교로 들어갈게요. 딥플레인 수술법의 장점은요, 피하층의 박리가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림프액 순환과 조직 손상이 조금 덜한 편이에요. 그리고 스마스와 피부가 같이 당겨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지지로 당겨진다는 게 장점이고요. 듀얼 플레인의 장점은 스마스층과 피하층이 당겨지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조절할 수 있어서 연조직의 형태를 조금 더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단점은 서로의 장점의 반대라고 보면 되겠죠. 즉, 딥플레인은 조직을 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부위에 볼륨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스마스와 피부층의 노화의 방향이 많이 다른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한 모습으로 리프팅이 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반해서 듀얼 플레인은 림프액 순환과 조직 손상 부분에서 좀 더 침습점이기 때문에 붓기와 조직 회복이 좀 더디다. 그리고 스마스가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마스 거상의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은 환자의 특성에 맞게 테일러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딥플레인 방법으로 초반은 들어가서 환자분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부분 듀얼 플레인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이론 자체가 서양인에서 발달을 한 것인데, 서양인은 스마스가 두껍고 탄탄하고 기본적인 노화의 상태가 스마스 위주로 오게 돼서 순수한 딥플레인만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 동양인의 경우는 스마스가 얇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두꺼운 피부 위주의 노화가 많아 딥플레인만으로 부족하고 부분적으로 듀얼 플레인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률적인 부분에 불과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결국 환자분 개개인의 피부 특성에 맞추어서 유연한 결정을 하는 것이
환자분의 만족도 면에서도 또 수술 결과 회복 면에서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일러 탁!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직 정답이 없는 내용이고 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에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 아주 깊게 설명드리는 못했지만 각 수술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가장 테일러다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가 제일 최고다! 앞으로도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나 혹은 그런 식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결국 환자분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수술 계획을 세우고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 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는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